겨울이면 섬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입니다. 눈이 흩날리는 시린 추위에도 깊숙한 계곡조차 얼지 않는 섬. 물의 섬은 여름이면 더욱 활력이 넘칩니다. 바다로 떨어지는 이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는 저 멀리 산꼭대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물줄기는 흐르고 흘러 냇가로 이어지죠. 덕분에 섬의 여름은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물의 섬. 이 물의 섬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비밀의 길이 있습니다. 매일 모습을 바꾸는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물의 길이죠. 그 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랜 시간 쌓인 추억들이 벽면 가득 차 있습니다. 부부는 올해로 7년째 제주의 하천을 탐험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우리 효준 씨는 번쩍해서 올라가더니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해가지고 우리 막 되게 겁먹고 했었는데 위에서 로프도 막 내려주고 해가지고 다리가 짧아가지고 진짜 힘들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네 참. 목숨 걸고 올라간다고 막 그랬었는데. 많은 곳 중에서도 왜 하천이었을까요? 제주 올레를 한 4번 정도 완주를 했는데 그 완주할 때마다 제주 하천을 다니다 보니까 자꾸 이 원형을 잃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제주 하천을 한번 말원지까지 찾아가는 탐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뜻있는 분 8분이 모여가지고 2018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4월인데도 눈이 오던 첫 탐사를 잊지 못합니다. 호되게 고생했지만 그날에 생경했던 경험은 부부를 하천으로 이끌었죠. 제주시 서쪽의 광령천. 단풍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면 부부는 탐사대와 함께 이곳을 찾습니다. 평균 연령 60대로 구성된 하천 탐사대는 2018년 시작한 이후 매달 2번씩 정기 탐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되게 미끄러워요. 여기 상당히 많이 미끄럽습니다. 똑같은 하천이라도 올 때마다 새로움을 느껴요. 하천을 탐사한 지 7년째. 어느새 크고 작은 돌과 바위로 가득한 이 돌길을 가볍게 걸을 수 있는 내공도 쌓였습니다. 이들에게 하천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집채만한 바위를 많이 봐요. 이렇게 집채만한 바위를 봤을 때, 저걸 어떻게 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넘고 나면은 뭔가 성취감 같은 거. 돌길을 걸은 지 1시간 만에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와, 절벽이 정말 멋지네요. 이 비경을 보기 위해 길고 험난한 돌길을 건너봅니다. 진짜 이쁘다. 조금 늦게 찾아온 이번 가을의 단풍. 가을빛을 즐기며 이제 하강을 준비하는데요. 경사가 높은 절벽은 로프를 타고 내려갑니다. 하천에서 다양한 절벽을 맞닥뜨린 이후 탐사대는 로프 하강 기술을 익혔죠. 어리는 바짝 당겨주세요. 하천을 즐기기 위한 노력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연습도 하고 이렇게 그냥 온 건 아니에요. 자, 줄 내려갑니다. 아우, 이렇게 보니 꽤 아찔하네요. 대장님이 먼저 내려가고 화강 준비 완료. 화강. 일주일 동안 그 5만 가지 잡생각을 했던 것들이 하천에 오면 바위가 워낙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많다 보니까 잠시라도 집중을 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한 발 한 발 집중하게 되니까 그게 하천을 끝나고 집에 가면 명상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내 몸에 온전히 집중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하천 탐사는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광령천에서 추억 하나를 쌓고 갑니다. 탐사대를 매료시킨 제주의 하천은 내륙과는 모습이 다릅니다. 협곡과 절벽이 이어진 제주 하천의 대부분은 물이 없고 바싹 말라 표면이 전부 드러나 돌무더기 길인데요. 이 기묘한 돌길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 시간차를 두고 폭발한 화산이 내뿜은 용암은 구불구불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만든 이 구불구불한 흔적은 식어서 제주 곳곳에 많은 하천이 되었죠. 화산의 흔적은 돌로 남아서 이렇게 물이 고이지 않는 마른 하천인 건천이 됐습니다. 불의 길이 만든 돌의 길. 삭막해 보이는 이 건천은 비가 오면 그 모습을 바꿉니다. 한라산 고지대에 비를 흘려보내는 물의 길이 되죠. 물의 길이 되는 이 순간 마른 돌벽도 폭포로 변하는데요. 화산섬의 건천이 만든 신비로운 마법. 물의 길이 열린 뒤에 아주 잠시만 허락되는 제주의 숨겨진 모습입니다. 이런 비경은 해발 0m 해안선부터 1947m 한라산 정상까지 이어진 하천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비경을 찾아서 좀 더 높이 해발 1000m의 한라산 깊은 골짜기로 가볼까요? 하천 탐사대가 걸었던 광령천의 상류입니다. 와, 이런 절벽은 처음 보는데요. 하천의 하류와는 모습이 전혀 다른데요.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은 깊은 골짜기에서 만난 이분은 지질을 연구하는 안웅산 박사입니다. 원래 돌들을 깨면은 단단한 돌들은 이렇게 파편이 많이 튑니다. 보통 저희가 야외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표면들은 뭐 공기 중에 노출되기도 하고 오랜 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풍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보면 돌을 깨고 보면은 겉 색깔과 다른 상대적으로 풍화를 덜 받은 신선한 곳이 되고 원래 이 부분이 암석의 진짜 색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치밀하고 이 조면암인데도
멀리서 보면 짙은 회색 정도로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밝은 색을 띠죠. 현무암에 비해서. 그런 특징이 다르죠. 그래서 분석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돌은 무려 2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탄생했다죠. 제주에는 검은 현무암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20만 년의 흔적을 채집하고 위치도 남겨두는데요. 이 돌로 어떤 연구를 하는 걸까요? 궁금증을 안고 박사님을 따라 광년천 깊숙이 들어갑니다. 입구부터 들리는 시원한 물소리. 와. 절벽을 가득 덮은 건 이끼인데요. 그래서 이끼 폭포라고도 부릅니다. 백록담의 서북벽, 제주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발원한 계곡이죠. 우리가 서 있는 한라산의 Y계곡은 지표에서 볼 수 없는 땅속의 깊숙한 곳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용암과 용암들이 서로 흘러가면서 이제 이룬 지형인데 실제로 지질 조사에서는 서로 인접한 용암들의 선후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이 침식되면서 단면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용암과 용암들의 순서를 확인할 수가 있고 화산 활동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따라가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화산이 만들고 물길이 깎아낸 하천에서는 지 표면보다 더 깊은 땅속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젓갈색을 띤 이 고토양층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쌓이다 굳으면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 퇴적물이 바로 고토양층입니다. 그 위로 다시 새로운 용암이 흘러가다 굳길 반복하면서 견고한 고토양층을 만들었고 덕분에 물이 흡수되지 않죠. 제주가 빗물을 저장해 지하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토양층 덕분입니다. 깊은 땅속 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곳, 지질학자가 하천에서 연구를 이어가는 이유죠. 해발 100m의 하류에서도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인 상시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거진 숲속을 흐르는 상시천, 이곳은 서귀포에 위치한 창고천 하류입니다. 건천이 대부분인 제주에서 드문 풍경, 그만큼 특별한 게 숨어 있는데요. 제주도 서부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상록화력순 계곡 하천인데요. 여기에 멸종위종이 분포한 게 있어서 여기에 현지 조사를 나왔습니다. 하류지만 병풍처럼 절벽이 둘러진 계곡. 이곳에서 문명옥 박사가 찾는 멸종 위기종은 무엇일까요? 저 절벽면 쪽에 착생하고 있는 게 지네발란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과 한국에 있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포역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좁아요. 암벽에 지네처럼 발을 뻗어 자란다는 지네발란은 난과 식물입니다. 여름이면 옅은 분홍빛에 아주 작은 꽃을 피워내죠. 지네발란은 창고천에서도 이 절벽에 자라는 게 전부인데요. 분포지가 매우 협소해 이곳이 국내 최대 자생지입니다. 멸종위기종을 조사하는 것은 보통 이 종이 동태가 어떤가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새로운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런 파악한 데이터를 통계를 해서 이후에 이 종을 과연 멸종위종으로 지속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정 해제를 할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네발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멸종 위기종은 그런 시스템에,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천 하류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 게 있고. 멸종 위기종이 꽃을 피울 시기면 문 박사는 1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데요. 정말 적은 개체만이 남아있는 이 식물은 멸종 위기 2급 식물 소림난입니다. 작고 여린 몸으로 수만 년을 살아낸 고생대 식물이죠. 이 아찔한 절벽의 틈에서 소림난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입지 환경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이 계곡의 바위에 있는 전리 틈으로 가서 수분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만 자라는 거야. 제가 이 지역은 근 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봤을 때도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지금 30년이 지나도 그 정도의 개체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토양이 아니라서 이 식물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번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2002년 여름 문명옥 박사가 찍어둔 솔잎난입니다. 20년이 흐른 지금도 그대로인데요. 창고천에 물이 흐르는 한 소림난은 이 절벽 틈에서 살아나고 사그라들길 반복하며 오래도록 살아가겠죠. 절벽의 척박한 환경. 작은 생명들은 그 틈을 비집고 뿌리를 내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 하천은 이렇게 작고 귀한 생명을 키우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이러한 상시천은 제주의 자연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논이는 버들치떼는 1급수에서만 살아가는 어종이죠. 버들치가 있다는 건 그만큼 물이 맑다는 건데요. 버들치를 호시탐탐 노리는 녀석들에겐 하천은 훌륭한 사냥터입니다. 긴 목과 뾰족한 부리를 이용해 손쉽게 사냥을 하는 외가리는 원래 철새였지만 이제는 먹이가 풍부한 하천 주위에서 털을 잡고 살아갑니다. 상시천의 상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해발 980m로 가봅니다. 창고천의 상류, 스문물 뱅뒤입니다. 제주의 수많은 하천 중에서도 상류에 습지가 있는 건 보기 어렵죠. 인적이 드문 이곳은 온전히 동식물의 차지입니다. 빗물과 안개를 머금은 습지가 있어서 수많은 동식물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죠. 스문물 뱅뒤는 평평하고 풀만 우거진 거친 들판에 비밀처럼 숨겨진 습지란 뜻입니다. 그 이름만큼이나 이곳은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고산 습지에서만 볼 수 있는 물이끼 군락입니다. 국내에서는 강원도 대암산과 이곳에서만 살아가는 희귀 식물이죠. 다양한 생물을 품은 습지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의 밤 풍경은 새로운데요.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빼꼼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들. 먹이와 물을 찾아 습지에 온 노루입니다. 한라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품은 스문물 뱅디의 밤이 저뭅니다. 서귀포 도순천에서 탐사대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곳은 전기 탐사가 없을 때 부부가 즐겨 찾는 하천인데요. 아, 멋있다. 시원하다. 풍산천 만나는데 서귀포에서 나고 자란 부부에겐 추억의 장소입니다. 여기가 도순마을이거든요. 도순마을에 도순초등학교를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기 때문에 바로 옆마을 용에서 도순마을로 가려면 이 도순천을 무조건 가로질러야 가는 거죠. 이 다리로 가는 것보다는 지름길을 가는 게 빠르니까 그렇게 다니다가 여기가 내가 친다든가 비 오는 날은 그냥 일주도로 다리로 초등학교 가고 그렇겠죠. 돌길을 걷던 부부의 눈에 무언가 포착됐습니다. 저기 고기 있어, 고기. 빗물을 타고 흘러온 버들치 알이 이 작은 웅덩이에서 생명을 피웠네요. 뭐 이거 양식장도 아니고 이거 이게 제주 버들치, 제주도 말로 모행이. 진짜 작은 웅덩이에 이렇게 많은 버들치가 있는 거는 보기 힘든데. 우리가 있어서 더 많이 움직거리나? 우리 어릴 때 요거 낚싯바에다 미끼 뭘 쓴다고요? 이거 밥풀로 잡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는 이 작은 우주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수백 번 걸어온 길. 부부는 오늘도 하천에서 자연의 이치를 배워갑니다. 그 작은 웅덩이 하나에도 그 생물이 살고 있고 물이 다 빠져서 말라 있다가도 또 물이 또 차게 되면 또 그 어디서 있다가 나오는지 모르는 물고기도 있고 또 이런 돌틈에서도 어떻게 그 작은 생명력이 이렇게 살아 있는지 자연 안에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작은 일부에 우리도 개체에 다른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겸손해지게 만드는 진짜 무한한 매력을 갖고 있는 건 하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벽의 좁은 틈에도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한없이 약해 보이는 이 나무에게서 느껴지는 강인한 생명력. 척박한 환경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낸 생명들이 모여 하천의 생태계를 이룹니다. 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물은 필수죠. 건천이 바싹 마르기 시작하는 여름의 초입엔 비가 더욱 간절한데요. 마른 하천에 드디어 먹구름이 들이옵니다. 애타게 기다려온 빗방울이죠.
여름에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왔습니다. 하천에 내리는 세찬 빗줄기는 다시 생명을 틔웁니다. 이 비를 가장 기다린 녀석들이 있죠. 작은 웅덩이에 숨어있던 개구리는 온몸으로 내리는 비를 만끽합니다. 웅덩이에 물이 마르기 전에 비가 와서 참 다행이네요. 장맛비가 오자 돌 무더기 받치던 하천에 물이 터졌습니다. 와, 물줄기가 거침없이 쏟아지네요. 강수량이 많은 제주에서도 비가 연이어 내리는 장마철에만 볼 수 있는 진풍경. 마른 하천은 어느새 폭포로 변했습니다. 한라산에 내린 빗물. 상류에서 흘러오는 이 물줄기를 따라 하천은 순환의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죠. 물이 흘러간 도심의 하천 하류. 물길이 잠잠해진 이 순간, 고요한 하천을 깨우는 이 소리 들리시나요? 상류에서 빗물을 따라온 멸종위기 보호종인 맹꽁이입니다. 맹꽁이의 짝짓기 소리는 뜨거운 여름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맹꽁이가 오는 여름을 기다리는 이들. 여기 말하는 여기가 진달래산인가? 아니야. 아니지. 여기 진달래산 아니야. 여기 가보고 싶다. 그 어디야? 여기가 천하계곡 밑에 여기. 12일 날 지금 비가 상당히 맛있거든. 시간당 30mm 해서 4시간 정도 내리면 100mm 이상 온단 말이야. 100mm 이상 오는데 이게 한라산 쪽은 더 많이 올 거거든. 분명히 계곡들 다 터질 거거든. SNS에서 칠대장으로 유명한 아웃도어 사진작가 김동성님과 환경활동가 변수빈님입니다. 이 커플은 여름 하천의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데요. 같이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그때 제가 계곡 찾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 계곡 찾으러 갈래?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계곡을 굉장히 잘 아는 형이 있다. 그래서 그 형한테 이렇게 연락해볼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형이 이분이셨어요. 지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같이 이제 계곡을 찾으러 가면서 만나게 됐고 같이 다니다가 네 만났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계곡 트레킹에 맺어준 인연이죠. 네. 숨겨진 계곡을 찾다가 소중한 인연도 만났습니다. 하천은 두 사람에게 뜻깊은 곳이 됐죠. 제가 우선 하천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자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진을 찍으면서부터였어요. 보물 찾은 것 마냥. 와, 찾았다. 그리고 이 자연이 비록 제 건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 뭔가 제 소유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충족감, 요즘은 그냥 그런 것에서 약간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매년 기다려요. 매년 여름에 큰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약속도 뭐 취소하고 갈 정도로. 그래서 비 왔다, 만들어졌다 하면 그냥 전날부터 막 두근두근돼요. 며칠 뒤 두 사람이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틀 동안 내린 많은 비에 효돈천의 물이 터졌는데요. 효돈천은 서귀포에서 가장 긴 하천입니다. 한라산부터 시작된 비는 거친 돌의 길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한라산과 바다를 이을 만큼 많은 비가 내린 순간 하천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평소에 갔을 때는 그냥 돌길이고 그냥 계곡 트레킹하는 그냥 말라있는 그냥 바위밭, 돌밭 이런 곳인데 이게 적정 수량이 이제 갖춰졌을 때 보여주는 그 모습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비가 그치고 세찬 물줄기가 고요해질 때쯤 두 사람이 효돈천을 찾았습니다. 저 미끄럽다 조심해. 효돈천에는 돈내코 같은 물놀이 명소도 있는데요. 이들이 향한 곳은 다른 곳입니다. 효돈천에 비가 오고 나면 이들이 즐겨 찾는 이름 없는 작은 폭포죠. 어찌 보면 진짜 단순한 장비 혹은 오브제일 수 있는 뭐 그런 패들보드 하나 띄움으로 해서 그 공간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해외는 나가보면 그런 장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다양한 이제 액티비티를 즐기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제주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보고 그런 상상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물건 하나가 장소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죠. 자신만의 무드로 자연을 담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수빈아 그냥 요 라인을 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오케이. 잠만. 이쪽으로 앞으로. 앞으로. 와, 정말 그림 같네요. 이 벽 라인을 타고 일직선으로 쭉 가면은 이게 엄청 폭포가 잡혀져. 알겠어. 평소처럼 하천을 즐기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데 비 온다. 아, 들어 내려야겠다. 비가 퍼붓는다. 갑자기 내린 비로 촬영은 중단됐지만 온몸으로 자연을 마주합니다. 이렇게 비를 맞는 게 얼마만일까요? 황홀했던 이날의 무드는 사진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되겠죠. 두 사람이 즐긴 효돈천은 서귀포의 바다와 이어진 쇠속각으로 연결됩니다. 해발 0m 쇠속각부터 물길을 따라 효돈천을 올라가 볼까요? 독특한 기암 절벽을 지나고 숲길을 지나며 해발이 가파르게 올라가는데요. 그 끝은 해발 1947m의 백록담 남벽
이곳이 효돈천 물줄기의 발원지입니다. 제주의 많은 하천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죠. 한라산 지질을 연구하는 안웅산 박사팀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으로부터 남쪽이 됩니다. 남쪽에 있는 삼벌룬내라고 하는 하천에 지금 저희가 와 있습니다. 깊고 긴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구간을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몇 년간 이제 부분 다녔었는데 이렇게 상류 구간을 이렇게 접근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삼벌룬내의 제일 깊은 곳은 200m가 될 만큼 급경사 구간인데요. 그만큼 한라산 화산 활동에 비밀이 담긴 미지의 공간입니다. 접근이 어려워 시도조차 못했던 이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산악 전문가가 먼저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는 그럼 지금은 하강 불가능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는? 큰 바위 같은 것들은 없는데 좀 미끄러지는 경사도가 좀 있는데 나무가 없는 지역 돌 약섭 지역이 좀 있어가지고 미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가기엔 위험해 보입니다. 여기서 바로 못 가요. 아니, 계곡 타고 내려오다가 그냥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나오는 못해요. 넘나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요거는 영천으로 빠져야 돼. 그러면. 아니 그래도 잘 깔아야 될 거예요. 이 정도 이거 정도요? 경사도 여기서 미끄러지면 낙차가 커가지고 부상이 심하니까. 높은 해발만큼 깊이도 깊은 삼벌룬내. 그만큼이나 쉽게 길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접근이 가능한 다른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 나무 제껴야 돼요. 예, 잡았습니다. 길이 없나요? 네,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해발 1400m에서 2시간가량 걸어서 1200m 지점까지 이동한 끝에 드디어 접근이 가능한 길을 찾았습니다. 산악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 드디어 효돈천의 상류 삼벌룬내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공간. 삼벌룬내의 모습입니다. 깊은 협곡 사이 바위들로 가득한데 하류에서 본 하천의 암석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지금 회백색의 어두운 색의 돌들이 있는데 이 돌들은 대부분 주변에 이제 방해오름이나 윗세오름의 암석들이 이제 절벽에서 굴러떨어져서 쌓여 있는 돌로 추정이 됩니다. 백록담과 멀지 않은 곳에서 시작된 삼벌룬내. 산을 두 개로 쪼개 가른 하천이라는 뜻처럼 이 깊은 협곡에서 시작해 계곡을 타고 하류의 쇠속각으로 이어집니다. 삼벌룬내 감상을 뒤로하고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삼벌룬내 하류 지역에서는 암석들을 채취해서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이 어려운 관계로 삼벌룬내 상당히 상류 지역에서는 시료를 채취한 적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의미 있는 시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으로 채취한 삼벌룬내의 돌. 오늘 이곳에서 채취한 이 돌은 제주 생성 과정의 비밀을 밝히는데 실마리가 되겠죠? 처음 온 삼벌룬내 상류는 어땠을까요?
저는 여기 조사를 하면서 그 벽면에서 화산활동의 시간적인 간격을 알 수 있는 고토양층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견되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아쉬운데 또 한편으로는 현무암질 화산활동이 상당히 큰 규모로 일어나면서 방해오름이나 윗세오름과 같은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간격이 암층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천은 접근이 어려울 뿐이에요. 대신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땅 속을 파헤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많은 이제 화산학적인 현상들을 그리고 암석들을 다양한 암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 그 주변을 조사하면서 이제 화산 활동의 과정을 밝혀내게 되는 것이죠. 삼 벌른내를 따라 한라산의 용암의 흔적을 살펴보면서 또 다른 미지의 공간인 해발 1200m 탐나 계곡으로 갑니다. 여기는 그 탐라 계곡 중상류쯤 되거든요. 이 계곡부에는 독특한 식물들도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는 지역이고 그 한반도에서는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식물들이 꽤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라산 고지대 계곡에서 어떤 식물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한참을 걸어가다 박사님이 멈춰섰습니다. 이끼 사이 자란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일까요? 그래서 이 식물의 이름은 그 나사미역고사리라고 하거든요. 그 계곡이나 아니면은 이게 산림대의 굉장히 습한 지역에 여기에 바위라든지 나무 겉에 이렇게 착생해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계곡 근처에 사는 식물과 인사를 나누고 더 깊은 계곡으로 가는데 물소리 들리시나요? 탐나 계곡 중간에 위치한 이끼 폭포입니다. 와, 제주도에 이런 곳이 있었군요. 정말 멋지네요. 50m 높은 계곡 사면에 이끼가 가득 뒤덮일 만큼 항상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곳. 탐나 계곡의 물은 고지대 메마른 땅을 다채롭게 만들었죠. 문명옥 박사에게 이곳이 뜻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특히 이 탐라 계곡에서는 새롭게 미기록 식물로 발견한 한산자리공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한라산에서 처음 발견된 식물 한산자리공입니다. 미기록 식물이라는 거는 식물학자들, 특히나 식물 분류학자들의 어떻게 보면 탐색의 대상이고 꿈인데요. 이 한산자리공은 2017년 이게 한라산 천연보호구를 전체로 조사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 과정 중에 처음 확인을 했고요. 7년 전 자리공 발견을 기념하며 남긴 사진인데요. 여느 자리공과 식물과는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네요. 열매가 달리고 익는 시기가 되면 이런 열매 자루와 꽃받침 이런 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변해요.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열매는 까맣게 있고요. 지금 이 안쪽을 보시면 이 까맣게 보이는 게 종자거든요. 마치 이렇게 지문처럼 이렇게 동심원상에 무늬가 있거든요. 아, 이 분홍색이 꽃이 아니었군요. 보통 식물은 꽃이 필 때 가장 화려한데 한산자리공은 꽃이 졌을 때 비로소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제가 이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 한라산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지금 제주도 식물의 성각자처럼 여겨지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정유 선생님이 계시는데 항상 새로운 식물을 찾게 되면 꼭 그 선생님을 기리면서 한국명을 정말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게 한라산 국립공원에 자라기도 하고 부정유 선생님의 호가 한 산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유 선생님이
이름을 따가지고 한산 자리공이고, 그 다음에 한산이라는 표현이 한라산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산길에 있는 계곡에서 이런 식물을 또 자생지를 확인하게 되고 보게 돼서 굉장히 기쁘죠. 언제부터 이곳에 싹을 틔웠을진 모르지만 이제는 한라산에 오를 때면 탐나 계곡에서 살아가는 자리공이 떠오르겠죠. 한라산 깊은 하천엔 어쩌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물 같은 식물들이 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물이 다양하려면 환경이 다양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제주도의 하천은 굉장히 중요한 다양성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제주도 한라산은 이게 화산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산섬 자체가 투수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건조한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한라산의 계곡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물이 흐르지 않음에도 양쪽 사면에서 물이 스미고 굉장히 습도를 높게 형성을 해서 아주 다양한 식물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라산에서는 만약에 하천이 없고 산림만 있었다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화산섬 물의 길이 만든 자연의 세계. 이 독특한 환경은 제주의 가장 높은 곳까지 이어져 마지막 생명체를 품고 있습니다. 화산섬을 관통해 바다로 이어진 길고 긴 돌의 길은 곳곳을 굽이굽이 흐르며 섬만의 고귀한 자연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제주를 빛나게 하는 생명이 넘치는 길. 이상하고도 또 아름다운 제주의 하천입니다.